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골든 차일드라는 그룹의 김지범 군의 운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 가지고 태어난 기운부터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병화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라는 건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 모습, 그래서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 자기를 다 표현하는 사람, 가끔은 자기를 숨기지 못하는 좀 오지랖이 넓은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병화라는 성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김지범 군의 재능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화계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계 두 개가 바로 식상에 관한 화계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사주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능도 많지만 그 재능을 갈고 닦는 것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좀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개념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 있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흥미가 많은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더군다나 병화라는 성향상 차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럼 그림도 그려보고 자, 내가 음악을 하는데 그림도 그리다가 갑자기 뭘 만들고 싶어. 그럼 또 뭘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그 일이 식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취미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 번 꽂히면 또 되게 열심히 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여지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갖기 위해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리는 거고 뭐를 이렇게 만들어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보다는 자기가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더군다나 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재능이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정신없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김지범 군의 이상형을 봐야 될 텐데 이상형은 자기랑 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노는 사람, 좀 자기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부지런 성실한데 그러면서도 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창의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엉뚱한 부분이 잘 맞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 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이 통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 말고요. 좀 별나라 달나라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도대체 쟤 뭐라는 거야? 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처럼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대화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신비주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적인 어떤 사상이라든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라든가 뭐 이런 자기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색깔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통하는 친구,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정신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명을 봤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태어난 기운이죠. 그러면 이 명에 영향을 끼치는 운을 봐야 될 텐데, 이 운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이 사주의 힘인데, 자, 이 사주는 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100% 힘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힘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병화, 태양인데 이 태양을 도와줄 수 있는 목이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 있는데 지지는 너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태어난 게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태양이라서 아주 뜨거운 태양은 아니고, 더군다나 병술일주라는 것 자체도 태양이 지는 시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고 해가 질 때이기 때문에 겨울에 해가 질 때 태어난 태양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열정적인 거는 아니겠죠. 물론 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 목 이 두 가지 기운이 이 사주한테는 필요한 기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명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대운부터 봐야 되겠죠. 10년운. 자, 21세부터의 10년운을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운을 좀 보자면 11세부터 20세까지의 운은 정묘대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화나 목의 운이 들어와서 이 사주에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와요. 많은 인성,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1세부터 20세까지 운은 아주 좋은 운이었는데, 자, 지금 21세부터 운이 바뀌는데, 이 21세부터 바뀌는 10년 운이 이 사주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 되게 중요하냐면, 무진대운이라는 운인데, 이 무진이라는 건 이 사주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은 아니에요. 왜? 목화가 필요한데 토가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주가 진술충이라는 화계충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대운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 토라는 건 일이거든요. 일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나의 일을 깬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때까지 했던 일이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 21세부터 30세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많은 일이기 때문에 피곤하다, 힘들다, 또는 내가 다 하지 못한다는 개념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21세부터 30세까지가 안 좋은 운인데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느냐? 31세 이후의 운이 화운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렸을 때 목은 나중에는 화운이에요. 이 중간에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31세 이후가 아주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1세부터 30세까지의 운이 아주 중요한 운이다.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는 운이지만 이때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가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운이 좋기 때문에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운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운이거든요. 더군다나 충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21세부터 30세까지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떤 것으로 내가 끝을 볼 건지를 명확히 해야만 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 좀 쓸려댕겨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신축년이라는 운이에요. 여기에 토운이 또 들어와요. 정말 많은 일이 생기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지치고 아주 힘들 수도 있는 운이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집중할 수도 있는 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운이 21세부터 운, 그 다음에 내년의 운이 아주 중요하다. 자, 21세부터 운은 이미 바뀌었지만 19년, 20년의 운에 수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안 보여요. 근데 그 변화가 실제로 크게 일어나는 것은 23세부터의 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명으로 봤을 때 제가 김지범이라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조언. 자,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끼도 많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느냐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명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바뀌어요. 지금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갈지를 지금 정한다면, 내가 이 힘을 쏟는 모든 것이 하나에 몰두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에 몰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31세 이후에 아주 좋은 일이 들어와서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 일단 뭐든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명확한 목표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년부터의 운, 아주 중요한 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을 지나가면 24, 25는 또 다시 좋은 운으로 또 들어와요. 왜? 운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21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그룹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변화 없이 지나가도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다면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요. 또 조언을 드려봅니다. 시까지 안다면 더 명확한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뭐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